경기장만 가면 평소보다 잘 안 뛰어지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해. 연습 때는 안 그러거든. 내가 만약 그런 선수라고 한다면 이미 갖고 있어요. 다만 못 쓰고 있는 거야. 왜냐면 몸은 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식단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훈련은 막 죽어라 합니다. 막 웨이트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경기장만 가면은 다리가 잠겨요. 나 체력이 약한가? 왜 이렇게 쥐가 잘나지? 준비 잘못했나? 아닌데 나 준비 잘했는데. 제가 25년 축구를 하면서 그리고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요. 경기장에서 활동량은요, 타고난 게 아니라 설계하는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몸은 탄수화물 저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근육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방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도 다 가지고 있어. 이미 다 갖고 있어.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저는 타이밍이 엉망이었어요. 타이밍. 고강도 훈련 전날에 뭐 설탕이랑 밀가루 같은 거 먹고 회복해야 될 날에 뭐 단백질 같은 거 안 챙기고 경기 전날에 괜히 기름진 거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몸이 제 기능을 못하지. 여러 피지컬 코치님에게 상의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 몸을 체크하면서 반응을 체크하면서 일주일을 경기력 기준으로 재배치를 했습니다. 고강도 날은 글리코겐 충분히 채워주고 저강도 날은 인슐린 반응 안정화시키고 경기 전날이나 경기 날은 그 소화 부담 줄이면서 에너지 밀도 올리고 그리고 경기 다음 날은 회복 모드로 돌립니다. 특별한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미 먹고 있는 뭐 쌀밥, 계란, 생선, 채소, 고기, 과일 이런 거 이거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활동량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걸 깨워주면 돼.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이지만 되게 현실적인 7일 식사 루틴을 정리할 건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응용이 안 되니까 그냥 식단표 띡 받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본인에게 좀 더 핏한 식단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올바른 식단을 하기 전에 인간에게 음식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음식은 나. 음식은 진짜 내가 맞아요. 음식은 우리 몸속에 분해돼서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들에게 에너지를 전해주기도 하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합성되고 세포로 변환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제 손은 뭐예요? 맞아요. 근육세포예요. 근육세포는 뭐야?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중에 뭐 고기, 생선, 콩, 보충제 이런 거 다 단백질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의식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거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도 단백질 덩어리야. 그럼 심장은요, 간은요, 대장은요, 소장은요 다 단백질 덩어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구나. 우리 이제 하나 알았다,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은 장기들이 서로 엉켜고 그러면은 부딪힐 것 같은데 다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방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은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포막이 있거든. 이 막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인지질이다. 우리가 먹는 지방의 일부다.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특정한 환경이 되면 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우리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지방은 뭐다? 우리 세포들을 지켜주는 세포막이면서 우리 체온도 유지해주면서 잉여 에너지원으로 대기하고 있다. 어려울 때 원료가 되기도 한다. 아 그렇구나. 지방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거구나. 우리 이제 두 개 알았다, 그죠? 물론 지방과 단백질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것 이거보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 축구로 따지면 지금 리프팅하고 있다. 아니 뭐 발에 감각이 있어야 패스도 하고 킥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먹는 탄수화물은 지난 체력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 주 에너지로 쓰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고 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면서 동시에 에너지로 쓰이고 탄수화물은 에너지로 쓰이더라. 아 그래서 음식은 곧 나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아직 안 나온 것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5대 영양소라고 하는데 가끔 수분까지 해서 6대 영양소다 라고 하지만 수분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 5대 영양소가 활동하게 만들어주는 무대라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거를요 대량 영양소라고 하고 이 두 개를 미량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그런 거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균형이 제일 중요해요. 균형이. 우리 몸이 건물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세 개는요 철골조, 벽돌이라고 한다면 미량 영양소는 그 사이사이를 이어주는 시멘트 같은 느낌? 벽돌과 벽돌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똑같아요. 우리 몸도 미량 영양소 결핍이 있으면 뭐 어지러움증 느끼고 기력 없고 피곤하고 제 기능을 못합니다. 복잡하다, 나 올바른 식단이고 뭐고 나 나갈란다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에 나오거든요. 무조건 나와.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때 갈라지는 거야.
이때 포기하고 나가버리면 누군가는 바뀌어 있다고, 누군가는 그대로. 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자, 용어를 처음 들어서 그렇지 이거 엄청 쉬워요. 먼저 단당류는 뭐가 있냐? 포도당, 과당이 있어요. 포도당은 뭐예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밥이나 빵을 먹으면 그게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더라. 그러면 과당은 뭐예요? 과일에서 나오는 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당이에요. 둘 다 무슨 역할을 해요? 하는 일은 똑같아. 주 에너지원. 물론 대사 과정이 좀 다르지만 포도당이나 과당은 둘 다 하는 일이 똑같다. 그 다음에 이당류. 당 두 개가 섞인 게 이당류다. 너무 간단하죠?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어요. 설탕은 뭐냐면 포도당과 과당이 합친 거. 이게 설탕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뭐 액상과당. 이것도 포도당, 과당이 섞은 건데 약간 제조 방법이 달라요. 순수 과당으로 오해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화학적 가공을 통해서 포도당 일부를 과당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료가 옥수수다 보니까 설탕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하겠지.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 밖에도 뭐가 있냐면 뭐 꿀, 아베가 시럽, 메가당, 유당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생략할게요. 굳이 하나 얘기하자면 유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섞은 게 유당이다. 우리가 우유를 먹다 보면 락토프리 쓰여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 락토프리가 뭐냐면 갈락토스 프리를 의미하더라. 내가 꼭 우유를 먹고 싶은데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락토프리 우유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벌써 탄수화물 두 개를 이미 알아버렸어요. 다음 뭐냐면요, 다당류예요. 먼저 뭐가 있냐? 녹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쌀밥이 녹말이에요. 식물의 광합성으로 포도당이 결합되어 있는 걸 녹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쌀밥이 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글리코겐인데, 우리 체력 시간에 잠깐 인사했었죠. 글리코겐. 우리 몸에 저장된 포도당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리코겐은 뭐냐면 포도당 다 쓰면 언제든지 급하게 쓸 수 있게 우리 근육과 간에 저장해 두는 게 글리코겐이다. 이거는 좀 더 중요하니까요, 제가 별표를 해놨어요. 우리가 저강도, 고강도 훈련에 따라서 음식 섭취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특히 보충제 섭취할 때 기준점이 글리코겐이 되니까 이거를 좀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포도당은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고 글리코겐은 지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강도 훈련은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훈련 끝나면 현금이 거의 없겠죠. 지갑에 있는 돈도 다 써버렸겠지. 에너지가 많이 되니까. 그럼 빨리 돈 찾아서 지갑에 넣어야 되고 손에도 쥐고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다음에 또 훈련을 해야 되니까, 돈 써야 되니까. 근데 저강도 훈련은 상대적으로 현금과 지갑이 두둑하겠지. 그러면 굳이 돈을 찾을 필요가 없죠. 돈이 있는데 돈을 찾으면 어떡해. 다 흘려 넘치잖아.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원리는 엄청 쉬워요. 마지막으로 셀룰로스가 있는데 식이섬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채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는요, 엄밀히 얘기해서 셀룰로스의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대부분 장으로 가서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풀만 먹고 사는 애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소 같은 애들. 기본적으로 인간보다 위가 4배나 길어요. 반추동물 같은 애들. 그 친구들은 셀룰로스에서 충분히 영양소를 흡수합니다. 그럼 우리는 셀룰로스 왜 먹어요? 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가 되니까. 이게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프리바이오틱스. 탄수화물의 개념을 우리가 속상으로 알아봤어요.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용어가 익숙하지 않을 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바로 적용을 해볼까요? 밥은 밥이고 감자면 감자지가 아니라 결국 둘 다 포도당이다. 내가 만약에 밥 먹고 과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도당, 과당이 들어왔다. 그 와중에 내가 게토레이를 먹었어? 그러면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그것도 모자라서 다 먹고 케이크 먹었다? 그러면 포도당, 과당, 액상과당, 설탕. 이거 뭐예요? 당이. 근데 우리 몸은 에너지 다 쓰고 남은 거 어디로 간다? 체지방으로 쌓인다. 그게 살찌는 거다.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보이잖아.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만 알아도 훈련 스케줄에 맞게 탄수화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고도 나. 뭐야, 탄수화물은 엄청 쉽네. 음식 볼 때 이게 당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아주 잘 하고 계신 겁니다. 탄수화물은 뭐다? 결국 당이더라, 당. 그럼 단백질은 뭐지? 단백질은 분해되면 아미노산이라는 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웨이트 끝나고 아미노산 먹는구나. 근손실 된 거 합성하는 데 도움 되니까 너무 쉽죠. 그럼 훈련 전에 내가 아미노산을 먹는 건 무슨 차원으로 먹는 거예요?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아니지.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은데 아미노산을 먹는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죠.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훈련 전에는 탄수화물 보충제가 더 효과가 있구나. 이게 이 원리구나. 그래서 저강도 훈련이든 고강도 훈련이든 훈련 끝나고 단백질 보충은 무조건 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왜? 저강도 훈련도 축구에서는 근섬유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하고 사람들이 계란을 많이 먹는구나. 그래서 경기 끝나고 훈련 끝나고 고단백 식단이 중요하구나. 우리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호날두가 연어를 좋아했구나. 그래서 프로팀 경기 끝나면 수육 주는구나. 부채살 주는구나. 연포탕 주는구나. 단백질도 어때요? 알고 보면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지방은 뭘까요? 지방을 이야기하려면 탄소와 수소 이야기 잠깐 나올 건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지방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 탄소 팔이 4개면 2개는 탄소, 2개는 수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끔 탄소와 탄소끼리 잡는 애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팔 탄소 잡아서 한 팔 빌 거 아니야? 이거를 우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꽉 찬 거를 포화 지방이라고 말하고, 메틸기 기준에서 3번째 탄소가 비어있는 걸 우리가 먹는 오메가3라고 하는 건데, 다 거의 다 왔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거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6번째 비어있는 거를 오메가6라고 해요. 그리고 이 2가지 영양소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사회 식단에서는 오메가6는 정말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풍부합니다. 근데 오메가3는 좀 부족해요. 등푸른 생선 많이 먹어라 하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지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우리가 본질을 잃으면 안 돼. 축구선수에게 올바른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영양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을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이거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이 정도 배경 지식만 알아도 어디 전지훈련 가거나 평소에 뭐 훈련하거나 경기하거나 올바른 식단 유지할 수 있다 없다 잊고도 남는다. 배웠으니까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선수 시절에 먹었던 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평범한 훈련이 있는 날, 훈련이 대부분 이제 프로는 오전 11시다? 그러면 이제 8시에 밥을 먹습니다. 왜냐면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최소 3시간이니까. 아침에 계란 4개, 샐러드, 올리브오일 듬뿍 뿌려서 뭐 소금, 후추 넣고, 그 다음에 BCCA 주스, 견과류, 쌀밥, 탄수화물 한 50에서 70g 정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식사 순서는요, 계란 1번, 그 다음에 견과류 2번, 그 다음에 샐러드, BCCA 주스, 쌀밥. 먹는 순서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이에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선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게 뭐냐면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다? 그러면 이제 빵에다가 잼 듬뿍 발라가지고 한 입을 우걱 넣고, 그 다음에 우유에 그 콘프라이트 말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막 먹는다. 그리고 내가 좀 한식파야. 그런 선수들은 국물에 한번 말아가지고 밥 크게 떠서 입에 확 쑤셔 넣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음식 섭취는 우리 몸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음식이 들어오는 신호에 맞춰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하는 건데, 상황을 단순화해 볼게요. 먼저 혈액에 포도당이 들어온다. 그럼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죠? 우리 체력 시간에 잠깐 알아봤잖아요. 포도당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기본적인 반응이에요. 우리가 축구할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 수비가 반응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100% 치고 와, 그럼 나 100% 반응하지. 똑같아요. 많은 양의 포도당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 맞는 인슐린이 확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다 가지고 가버려요. 그런데 뭐예요? 세포에 들어가는 무는 하나야. 반면에 많은 포도당이 왔어. 예를 들어 3개다. 그럼 2개는 못 들어가잖아. 그럼 그거 어디로 가? 지방으로 저장되는 게 한 번쯤 들어보는 혈당 스파이크. 근데 우리 몸의 기저에는 혈액에 당이 없으면 에너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동 욕구를 낮추거나 수면 욕구를 올려버려.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좀 쉬어.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방금 아침 먹었는데.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이상하게 졸린 선수들, 점심 먹고 졸린 선수, 물론 평소 훈련량이 많아서 혹은 기본적으로 밥 먹으면 소화기관이 혈류에 몰리게 되면서 부교감 신경화 활성화되면서 늘어질 수도 있어요. 식사 순서만 바꿔도 바꿔보세요. 에너지 레벨 유지하는데 엄청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이거는 똑같아요. 국가대표 조리장님도 경기 당일에는 혈당 스파이크 안 하려고 뭐 어떤 혈당이 좀 덜 오르는 음식들로 많이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거, 뭐 된장국 같은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아침을 안 먹고 본훈련 하는 선수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도 이런 선수들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선수들 보잖아요. 다 그렇진 않지만 이 선수들은 잔부상이 많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공복 유산소 훈련이 필요한 선수가 있어요. 체지방을 빼야 되는 선수들, 축구 선수 안에서 정말 특이한 케이스예요. 내가 그런 선수가 아니라면 본훈련 때 아침을 걸으면 부상 위험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제는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몸 안에 충분한 포도당이 없으면 우리 뭐 쓴다고 했어요? 맞아요. 글리코겐 쓴다고 그랬어요. 글리코겐 다 쓰면 뭐 써요? 지방 분해하고 단백질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축구에서 일반적인 훈련은 정말 다 고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경합이 들어가잖아. 엄청나게 에너지를 쓴다고. 근데 내 몸의 부하를 대부분 근육들이 지켜주는데 이게 매일 조금씩 감소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에 아플 수밖에 없지. 우리가 부상을 방지하는 게 왜 어렵냐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물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물이 없으면 물고기 죽어요. 똑같아요. 부상은 당하기 전까지 이 소중함을 느끼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왜? 너무 당연하거든. 마치 물고기가 물의 존재를 모르는 거랑 똑같아.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언제 알아요? 아프고 나서. 그래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부상은 부상이 없을 때 대비를 해야 돼요. 아니 부상을 당하고 부상을 대비해? 그 대비가 아니지.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100% 대비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확률을 올리는 거야. 확률을. 이렇게 아무리 먹어도 부상 당할 선수들은 다 당해요. 근데 이거 왜 하는데 내 좋은 컨디션을 일관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상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단 1%라도. 그쵸? 식단을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기름, 단백질, 식이섬유, 탄수화물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왜 먹는 메뉴부터 말씀드리지 않았냐면 그거 이야기하면 그냥 그거 좋은 거 먹는다고 해서 그냥 띡 가져가니까 꼭 그것만 먹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 탄단지 이거 다 공부했잖아요. 어떤 원리인지도. 여러분에 맞게 메뉴를 고르면 돼요. 꼭 계란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콩을 먹어도 돼요. 두부를 먹어도 돼요. 낫또를 드셔도 돼요. 아니 꼭 쌀밥을 먹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고구마를 먹어도 되고 감자를 먹어도 돼요. 그러면 이 순서를 지키고 나중에 빵을 먹어도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선택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밀가루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글루텐 이슈가 있어서 그래요. 이미 세계적인 스타들이 글루텐과 전쟁을 선포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조코비치, 홀란드, 뭐 호날두. 글루텐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은데 딱 하나만 얘기하면 소장벽에 누수를 만든다는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음식을 소장해서 소화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독소 배출이 되고 소장벽이 이 독소를 막아주거든요. 그런데 글루텐이 그 소장벽을 얕게 만들어요. 그럼 독소가 소장 밖으로 빠져나가겠죠. 이거를 장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독소들이 대사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피부로 올라오면 막 여드름 나고 막 다른 데로가면 막 염증 반응 오는 거. 제가 음식 컨텐츠 원고를 쓸 때 정말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음식은요 수많은 산업이 백그라운드를 바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액상과당이다 라고 했을 때 생산 원가가 설탕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높아요. 액상과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연구비를 대고 액상과당이 인체에 해롭지 않다라는 연구를 많이 내요. 그리고 보고 사람들이 그냥 먹죠. 괜찮다고 하니까 연구했으니까. 근데 액상과당은 뭐죠? 화학 공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꾼 거야. 이게 우리 몸에 한 번에 확 들어와 버리면 혈당 스파이크가 오고, 이게 잦아지면 인슐린 저항성. 이것도 이어지는, 저도 쌍둥이가 있거든요. 우리 쌍둥이 애들이 어렸을 때 뽀로로 음료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설탕은 또 다른 설탕을 부르는 성질이 있거든. 아예 끊어야 돼, 아예. 그럼 제 그 쌍둥이 음료수 안 먹는 애 안 먹어요. 과자는요 일주일에 딱 한 번 먹어요. 저는요 아예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정말 수많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이게 갑론을박이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제가 25년간 축구를 하면서 12년째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설탕, 밀가루, 튀김, 나쁜 지방, 가공, 이거 3달만 끊자. 진짜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 5가지를 3개월 동안 안 먹은 나의 컨디션을 진짜 느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여러분이 3개월 동안 안 먹다가 이걸 하나 드셔보세요. 먹는 게 괴로울 거야, 먹는 게. 여러분, 저도 맥주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젤리도 좋아했고 생라면 이런 거 엄청 좋아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끊었어요? 안 좋은 거를 안 먹고 난 나의 컨디션을 느끼면 그게 진심으로 꼴도 보기 싫어요. 내가 음식을 뭘 찾는다 의지로 이거 얼마 못 가. 진심으로 그 음식이 꼴보기 싫어야 돼. 이 5가지 의지로 참기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까지 얘기한 거 제 아이디어 그렇지 않아요.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의학상 받으신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자, 이분의 말씀에 의하면 세포 건강의 핵심은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 산화 스트레스, 염증, 이 3가지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한 이 5가지 음식이 세포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다는 아니지만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개념을 아주 조금 알았을 겁니다. 김호남이 맨날 잘 먹고 잘 자고 좋은 습관 이거 얘기하면 야 무슨 뻔한 얘기를 하고 있냐, 이게 뻔한가요? 아니야, 실제로는 안 그래. 우리가 배우는 거 말고 실제 삶에 적용시키는 건 완전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 이게 뻔한 것 같지만 전혀 뻔하지 않아. 그래서 저는 뭘 배울 때 지식을 보지 않고 지식을 주는 사람이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지 그걸 많이 보거든요. 말하는 거랑 실천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현장에서 어때요?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뭐 축구 외적인 시간에 뭐 습관을 잘 가져야 되네 하는데 배경 지식 자체가 너무 없어. 그게 현실이야.
경기 날은 어떤 걸 먹으면 좋은지, 경기 다음 날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경기 다다음 날은, 훈련 첫날은, 두 번째 날은, 경기 전전날은, 그리고 경기 전날은 감독님한테 깨졌을 때 뭘 하면 좋은지, 수면은 어떻게 해야 잘 잘 수 있는지, 내 인생인데 나조차도 몰랐던 것까지 말해주는 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주 극히 일부를 알아봤어요. 음식, 그럼 나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설탕, 밀가루, 튀김, 나쁜 지방, 가공육 안 먹기. 언제까지? 3개월 만에. 이 3개월은 무슨 기준이라고? 아주 강력한 보상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 컨디션을 느껴봐야 돼.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김호남은 맨날 하는 말이 평범한 선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가 평범한 선수에 대해서 알기나 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의심이 들면서 동시에 쟤는 어떻게 평범한 선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이 마음이 동시에 들 겁니다.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는 거고,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제가 고3 때까지 전국에서 어떤 대학교도 갈 데가 없었다니까. 그게 제 고3의 모습이었어요. 2024년에 양민혁 선수가 고3이었잖아요. 그렇게 날고 기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지방대도 갈 데가 없는 선수들이 있다고. 누구처럼 저처럼. 그 당시에 연대, 고대, 숭실대 갔던 선수들이 돌고 돌아서 K3, 4 간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때 저 어디 있었어요? K1에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평범한 선수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범함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 와요. 무조건 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 영감이 다 떨어졌을 때. 자, 축구는 100명이 하면 1명만 프로 갑니다. 상위 1%만 K리그 가요. 이 1%는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안 살아도 알아서 잘 가요. 누가 안 알려줘도 본인이 스스로 뭐 노력을 하든, 뭐 누가 알려주든, 누가 잡아든, 뭐 그런 거 없이 일단 가. 이 선수들은 대부분 어릴 적부터 뭐 연령별 대표 가. 이 사람들 욕할 필요도 없고 자격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걸 운 좋아서 잘 찾은 거야. 그런데 이 선수들이 이 재능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잘하는 거 알아. 근데 왜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이 축구적 영감이 떨어져서 축구가 잘 안 돼. 혹은 뭐 부상이 오거나, 아니면 뭐 감독님과 트러블이 생겼거나, 뭐가 됐든 간에.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까지 한 게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천부적인 감각이라서 이러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급격히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컨디션이 왜 좋은지 알잖아. 뭘 먹어야 부상 확률이 낮는지 알잖아. 부상 당했을 때 식단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알고, 감독님한테 깨졌을 때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올바르게 나를 바로잡을 수 있는지 나는 알잖아. 왜? 나는 내 매뉴얼이 있잖아. 이게 평범한 선수가 타고난 재능을 가질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시기예요. 이 시기까지 난 뭘 만든다? 내가 가장 총명한, 나를 가장 총명하게 만드는 그 매뉴얼을 만든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국대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요, 이거를 둘 다 가진 선수들. 누가 있어요? 뭐 이재성, 손흥민, 뭐 이강인, 김민재, 이런 선수들 다 뭐예요? 천부적인 재능, 그리고 그를 뒷받침해주는 본인만의 습관들이 있어. 매뉴얼들이. 맞잖아. 이거 없는 선수는 벌써 은퇴했지. 이거 없으면 선수를 10년 못 버텨요, 프로에서. 왜 다른 애들은 이런 거 없이 잘하는데 나 이거 왜 해야 돼요? 왜 알아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평범함이 무기가 되는 순간이 무조건 오니까. 내가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그만뒀어, 뭐 어떻게 됐어, 그래도 이렇게 살면 어느 분야든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결국 여러분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이게 평범한 선수들이 상위 1% 선수들과 비빌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올바른 수면, 음식, 습관. 그 다음에 이제 뭐 오프더볼이나 현장에 쓸 수 있는 기술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 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그 시점에서 무너져요. 왜? 축구는 매번 잘 되지 않거든. 제가 이 짧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단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야.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장을 이렇게 선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선형적으로 올라가거든. 이걸 인간이 잘 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장은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성장을 원하지만 실제로는 안 그런다니까.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여기. 이 순간에 여기서 올라갔다니까. 내 눈에는 성장이 보여야 될 것 같지만 안 보여. 안 보이다가 여기서 딱. 우리가 뭐 해야 돼? 이 밑단의 것들을 잘 설계해야 이게 만날 수 있는 거야. 급성장하는 선수는 이 원리를 아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지 아니까. 성장이 이렇게 가는지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습관으로. 특히 평범한 선수는 더 그래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채널을 나가지 않는 이상, 제가 이 채널을 접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그 비선형적이면서 그 압도적인 성장을 제가 도울게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